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류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 실록의 푸르름 가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오늘 새벽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12층짜리 아파트 건물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사망자는 1명이지만 추가로 100명가량이 행방불명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취임 후 역점을 더 추진한 인프라 투자 예산 확보 협상에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오는 28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들의 한국 입국 시 자가 격리 면제 신청 접수에 들어가는 가운데 영사관은 이메일과 공관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접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국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를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 5명 가운데 3명은 최소한 한 번이라도 백신 접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시가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 지침을 적용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도 이 질환에 감염되는 사람의 증가를 부스터샷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미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78.74세에서 77.43세로 1.31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관광명소인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에서 방문객 사망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운전자의 집까지 추격해 티켓을 발부한 것은 연방 헌법에 위배된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방의회가 군대 내 성폭력 문제를 은폐 축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휘관의 기소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운전면허증과 출생증명서에 성별을 남 또는 여가 아닌 X로도 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 증시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상원 의원들이 인프라 지출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내일 LA 지역 맑은 가운데 낮 최고기온 81도에서 83도, 밤 최저기온 63도로 기상청이 예보했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1년 6월 24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합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서브사이드에서 현지 시간 오전 1시 30분경 12층짜리 챔플레인 타워 사우스 아파트 일부가 붕괴돼 구조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 한밤중인 붕괴 당시 아파트에 몇 명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현지시 당국과 경찰은 사고 초기 잔해에서 2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1명이 숨졌고 1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후 현재 붕괴된 부분에 거주하는 99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 매몰에 따른 사망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니엘라 레빈 카바 카운티장은 사고 후 붕괴된 건물에 거주하는 102명의 소재가 확인됐지만 99명은 아직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 당국은 붕괴 당시 99명 모두 건물 내에 있었는지는 불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찰스 버케 서브사이드 시장은 아파트 내에 꽤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건물의 나머지 부분도 붕괴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이날 사고로 아파트 136가구 중 55가구가 붕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은 거주민들에게 생존 확인 여부를 위해 아파트 거주민의 친척이나 지인에게 전화를 달라고 요청 중입니다. 시 당국은 사고 초기 구조자가 약 40명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이애미데이브 소방구조대의 자달라 대장은 모든 작업이 잔해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거기서 소방관들이 희생자의 위치를 찾기 위해 절단, 구멍 뚫기, 음파 탐지기와 수색 카메라 설치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구조대원들이 지하 작업 중에 꼭 사람이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쾅쾅대는 소리를 들었다고 전해 생존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카운티 측은 대규모 수색과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고 잔해에 갇힌 사람들을 확인하고 구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수색과 구조 작업이 일주일 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방당국은 80여 팀을 투입해 수속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붕괴 건물 주변의 도로들이 폐쇄되었습니다. 지역의 JCBS4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 10살짜리 소년이 구조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년의 구조 상황을 지켜본 한 목격자는 붕괴 모습을 보고 이런 상황에서 생존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하던 차이에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 봤더니 파편 사이로 손이 보였다며 침대 프레임과 매트리스 아래에 소년이 있었다고 CNN에 전했습니다. 3층에 거주하다가 사고 직후 출구를 못 찾다 발코니에서 구조된 메리 코어는 갇혀있던 20분이 평생처럼 느껴졌다며 건물 전체가 무너지는 줄 알았다. 구조 크레인에 타고서야 살아남은 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안도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버켓 시장은 이런 빌딩 붕괴 사고는 낙뢰보다 가능성이 작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붕괴한 아파트는 해변의 콘도미니엄식으로 1981년에 건설됐습니다. 마이애미 헤럴드에 따르면 3베드룸짜리가 최근 $71만 달러에 거래됐고 4베드룸 규모의 펜트하우스는 $288만 달러에 팔리는 등 고급 아파트에 속합니다. 붕괴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근 이 아파트가 지붕 공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CNN이 전했습니다. 붕괴 건물 바로 옆 아파트에 사는 테렌치 플로리다 국제대 교수는 뉴욕타임즈에 굉음이 들려 천둥이 치는 줄 알았다며 그러나 이후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밖으로 나와보니 먼지가 가득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폭우를 동반한 폭풍이 마이애미 쪽으로 접근하고 있어 구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빠른 대응이 매우 중요했고 그게 생명을 구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리가 보고 있는 파괴 상황을 감안하면 일부 나쁜 뉴스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 당국과 접촉, 연방재난관리청인 FEMA 등 연방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타운과 로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국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를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는 오는 6월 30일 만료되는데 CDC는 오는 7월 31일까지로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CDC는 이번 연장 조처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 5명 중 3명은 최소한 한 번이라도 백신 접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주민 전체 중 절반에 가까운 숫자,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내 백신 접종자 중에 57%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시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 지침을 적용합니다. 이번 지침은 3만 5천 명의 시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며 교육부 소속인 교사들은 제외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코로나 예방 백신이 연방정부의 공식 사용 승인을 받는 대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의무화할 계획이며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들은 해고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강력한 코로나 백신 접종 지침을 채택하는 것은 전국에서 샌프란시스코가 처음입니다. 팜스프링스에 어제 비가 내렸습니다. 이곳에 어제 날짜인 6월 23일에 비가 내린 것은 128년 만에 처음이라고 국립기상청은 밝혔습니다. 팜스프링스는 어제 낮 최고 기온 100도를 보이는 가운데 0.3인치의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팜스프링스에 1893년 이후 6월 23일에 비가 내린 기록은 없다면서 특히 팜스프링스시의 기록이 1893년부터 시작된 만큼 어제 비는 6월 23일에 내린 최초의 비로 기록됐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팜스프링스에서는 0.5인치가량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예년 평균 강우량은 3인치가량이었습니다. 관광명소인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에서 방문객 사망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청은 어제 60살 남성이 오후 1시 20분경 그랜드 캐니언에 하이킹하던 중 쓰러져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신원은 일리노이주 오스베고 주민 윌리엄 스미스로 확인됐습니다. 그랜드 캐니언 관리소 측은 스미스가 인기 하이킹 코스인 사우스 카이밥 트레일의 우아 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온 뒤 쓰러졌다고 전했습니다.
인근 관광객들이 즉각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관리사무소 응급요원들이 곧 출동했지만 스미스는 회생하지 못했습니다. AP에 따르면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이 관할한 이 코코니노 카운티 검시소 측과 함께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랜드 캐년 관광객이 하이킹 도중 쓰러져 목숨을 잃은 것은 최근 사흘 사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20일에는 기온이 120도까지 오른 불볕더위 속에 오하이오 여성 미셸 매더가 5명의 동반자와 함께 트레일을 걷다 더위에 지쳐 의식을 잃었고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운전자의 집까지 추격해서 티켓을 발부한 것은 연방헌법에 위배된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인 CHP가 음주운전 차량을 따라가다 운전자의 차고까지 들어가 영장을 발부한 것은 사생활 침해로 연방수정헌법 4조를 위배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9명 연방대법관의 전원 일치로 대법원은 수정헌법 4조는 실제적인 긴급 상황 또는 영장 발부를 받은 상황이 아니라며 경찰이 개인의 주거나 진입로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경찰의 단속이 과도한 법 집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가주에 사는 아서 랭이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주 법원은 비록 경미한 위반 사항일지라도 경찰이 교통위반 티켓을 발부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 경찰이 집까지 추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오늘 영장이 없거나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경찰이 주거지까지 진입해 단속을 벌일 수는 없게 됐습니다. 오늘 오픈뱅크 본사 회의실에서 오픈뱅크의 지주사인 OP뱅크업의 2021년 주주총회가 열려 기존 이사진 전원에 대한 재신임과 외부 회계 감사기관에 대한 재신임 그리고 새로운 인센티브 플랜에 대해 승인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적 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공동으로 보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로버슨 블루버드 구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왼쪽 두 차선 모두 블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밖에 210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심한 정체 보이는 구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101번 프레이 사우스 방면도 할리우드 블루버드 구간부터 10마일대로 속도 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멜로즈 애비뉴와 월먼트 애비뉴 구간 8, 9마일 정도로밖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10번 프레이 웨스트 방면 20가 구간부터 속도 많이 느려지기 시작하면서 405번 프레이 노스 방면까지 정체 현상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05번 프레이 이스트 방면 센트럴 애비뉴 구간 오른쪽 차선 3개가 폐쇄되어 있으면서 심한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110번 프레이 노스 방면 애담스 블루버드 구간도 오른쪽 레인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서 정체 현상 조금씩 심해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취임 후 역점을 두어 추진한 인프라 투자 예산 확보 협상의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파 상원 의원 10명과 백악관에서 회동한 뒤 언론 앞에 함께 서서 우리는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초당적 합의는 타협을 의미한다며 양분된 의회 구조 속에 어렵게 이뤄낸 타결임을 부각했습니다. 인프라 예산 확보는 정치권의 오랜 숙제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여야 간 2조 달러 규모에 합의했지만 재원 조달 방안을 찾지 못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협상에 참여한 여야 초당파 상원 의원은 모두 21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의된 금액은 5,790억 달러의 신규 사업을 포함해 5년간 9,730억 달러,
8년간 1조 2,090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입니다. 분야별로 도로와 교량 등에 1,090억 달러, 전력 인프라에 730억 달러, 광대역 접속에 650억 달러, 대중교통에 490억 달러, 공항에 250억 달러, 전기차 인프라에 75억 달러 등을 투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재원은 국세청의 숨은 세수 확보, 미사용 실업보험 구제, 기금, 그리고 5G 주파수 경매, 전략 석유 보유분 판매 등을 통해 마련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애초 대기업 법인세 세율을 21%에서 28%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합의안 규모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말 미국 일자리 계획이라고 명명해 제시한 예산 2조 2,500억 달러와 비교해 절반 남짓한 수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요구 규모를 1조 7천억 달러로 낮췄다가 추가로 금액을 하향 조정해 3개월여 만에 어렵사리 합의안을 마련한 셈이 됐습니다. 이 예산안이 합의대로 의회를 통과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이 공화당 의원 중에 대규모 지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들이 여전한 데다 바이든 대통령의 친정인 민주당에서는 진보 그룹을 중심으로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비판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도 이 질환에 감염된 사람의 증가를 부스터샷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로셸 월런스키 CDC 국장은 어제 경제 분야 싱크탱크인 밀컨 인스티튜트의 행사에서 우리는 관련 기관 합동으로 백신 추가 접종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왜냐하면 더 많은 감염을 보게 됐을 때 우리가 체계를 갖추고 있도록 우리가 그것과 싸울 만반의 준비가 돼 있도록 확실히 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DC는 또 이날 열린 자문기구 예방접종 자문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 중 상당수가 코로나19에 감염되기 시작했다는 증거를 본 뒤에만 CDC가 부스터샷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NPR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CDC는 항체 수의 감소에만 의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CDC 연구자들은 특히 고위험군에서 부스터샷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기 위한 데이터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에는 장기 요양시설 입소자나 65세 이상 고령자, 의료 인력, 면역 체계가 손상된 환자 등이 포함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지난해 미국인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1.3년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78.74세에서 77.43세로 1.31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인구조사국 등의 데이터를 이용해 이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지난해에만 약 38만여 명이 달했습니다. 또 존스홉킨스 대학 통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는 60만 2천여 명으로 단일 국가 기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가장 많습니다. 기대 수명의 감소에는 인종 간 격차가 컸습니다. 라티노의 경우 백인과 견조 수명 감소폭이 3배에 달했고 흑인도 2배나 됐습니다. 연구진은 라티노 인구에서는 기대 수명이 3.03년 줄었고 흑인에서는 1.90년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백인은 0.94년에 그쳤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이 연구진이 지난해 10월 내놨던 기대 수명 전망치를 업데이트한 것입니다. 당시 연구진은 미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 감소폭을 1.13년으로 예상했습니다. 인종별로는 라티노가 3.05년, 흑인이 2.10년, 백인이 0.68년이었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흑인 인구의 기대 수명은 예상했던 것보다 덜 감소했지만 여전히 백인 인구보다 감소폭이 컸다며 과거 전망치와 이번 연구 결과의 이런 차이는 부분적으로 코로나19 대규모 발병 장소의 변화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작년 10월 이후 본격화한 겨울철 대확산 때 백인이 많이 사는 중서부와 로키 산맥을 중심으로 한 산악주에서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며 그 이전보다 백인 사망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가 미국에 협력해온 아프가니스탄 현지 통역인과 가족 수천 명을 제3국으로 대피시켜 미국 비자 심사를 받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01년에 시작된 최장기 전쟁을 끝내겠다며 오는 9월 11일까지 아프간 주둔 미군을 모두 철수하기로 한 가운데 미군에 협력한 현지인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자 일단 3국 대피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대피 대상은 이미 미국 비자 발급을 신청해 놓은 뒤 심사가 진행 중인 통역인과 가족들입니다. 미군 철수 완료 시점까지 심사가 끝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일단 8월께 이들을 제3국으로 이동시킨 후 심사를 받도록 한다는 계획인 셈입니다.
이들은 미군에 협력했다가 위험에 처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 이민 비자 심사 대상입니다. 현재 특별 이민 비자 심사가 진행 중인 아프가니는 18,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제3국이 어디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텍사스주 포트블리스에 주둔한 제1기갑사단 예하의 제3기갑여단 전투단의 한국 배치에 대해 통상적인 순환 배치라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지원하기 위한 정기적인 부대 순환의 일부라며 따라서 이는 통상적인 순환 배치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8군 사령부는 지난 19일 불독여단이 6월 초부터 한국에 도착하기 시작했다며 작년 10월부터 한국에 배치돼 9개월간 순환 배치 임무를 마친 제3보병사단 제1기갑 여단의 임무를 대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병력 3,700여 명과 M1, 에브럼 전차 등의 장비로 이루어진 불독여단은 앞으로 9개월간 한국에서 미 8군과 미 2사단 및 한미 연합사단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커비 대변인은 오는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될 경우 불독 여단이 참여하는 질문에 나는 구체적인 일정표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주한미군에 문의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의 임무 중에는 훈련이 포함될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그들이 무슨 훈련을 할 것인지는 지금 당장 정확히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맨해튼에 있는 국립자연사박물관 앞에서 설치된 테오도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대형 동상이 철거됩니다. 뉴욕타임즈는 오늘 뉴욕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동상에 대해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철거한 동상은 앞으로 박물관 등에 장기 대여한다는 방침이지만 어떤 기관에 대여할지에 대해선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뉴욕 한복판에 위치한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동상은 지난해 흑인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확산한 이후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말을 타고 있는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양쪽 밑으로 흑인과 원주민 남성이 보조하는 듯한 모습이 묘사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 동상은 제국주의를 미화한다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1901년에 취임한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유럽의 기존 제국주의 세력에 맞서 미국을 팽창시킨 정치인으로 꼽힙니다. 존경받는 대통령 4명의 얼굴이 조각된 러시모 국립공원에도 포함됐지만 제국주의자라는 상반된 평가도 존재한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미군 여성이 동료 남성에게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연방의회가 군대 내 성폭력 문제를 은폐, 축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휘관의 기소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군 여성 바네사 기엔의 장례식입니다. 바네사는 지난해 4월 부대 안에서 동료 남성에게 성추행당한 뒤 살해돼 토막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 군 상부는 바네사의 신고를 받고도 묵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묻혀있던 미군 내 성폭력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I am Vanessa Guillen has become a rallying cry across the country for survivors speaking out against the toxic rot in the military around harassment and sexual assault.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군대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미국 연방의회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 하원은 부대 내 성폭력 사건에서 지휘관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을 군 검사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대 지휘관이 은폐 축소하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상원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대다수 의원의 동의로 마련됐습니다. And the solution is to remove all serious crimes from the hands of the commanders and give the decision about whether a crime's been committed to a trained military prosecutor. 오스틴 국방장관도 군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의 기소권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지난 2018년 미 국방부 조사를 보면 미군 가운데 2만 500명이 군대 내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하는 등 생각 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지난해 대선 조작 음모론을 앞장서 퍼뜨렸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고향인 뉴욕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기로 했습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패배를 법원에서 뒤집기 위해 거짓 주장을 펼친 줄리아니 전 시장의 변호사 자격을 정지했다고 AP와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줄리아니 전 시장이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는 거짓 음모론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그의 변호사 활동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징계위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이 나라는 2020년 선거와 현 대통령인 조 바이든의 적법성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으로 4분 오열됐다며 선거와 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을 초래하려는 의도의 거짓 주장들이 자유사회의 적절한 기능을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또 줄리아니가 법원, 의회, 대중에 명백히 거짓이고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들을 제기했다며 이러한 거짓 주장들이 광범위한 선거 사기 때문에 그의 고객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승리를 도둑맞았다는 이야기에 힘을 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줄리아니 전 시장은 변호사 자격에 관한 이번 조사가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며 알면서도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줄리아니가 펜실베니아주 부정선거 음모론 등에 관해 증거를 거의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오는 28일부터 미주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들의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신청 접수에 들어가는 가운데 영사관은 이메일과 공관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접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은 기자입니다. 다음 주부터 자가격리 면제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가운데 LA 총영사관은 신청자의 미국 출국 일자 순서가 아니라 접수 신청 예약 순으로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할 계획이며 관련 문의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공관 방문과 이메일 두 가지 방법으로 접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격리면제 신청자들은 공관 방문이나 이메일로 접수하기 전 우선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 예약부터 잡아야 합니다. 영사민원 24 웹사이트인 council.mofa.go.kr을 방문해 우측 재외공간 방문 예약 항목을 선택한 다음 로그인을 하고 영사 확인을 클릭해 예약 번호를 받으면 됩니다. 예약 번호를 받게 되면 이메일과 공관 방문 접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며 방문 접수는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메일 접수가 몰릴 것에 대비해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을 나누어 각기 다른 이메일 주소로 접수받기로 했습니다. 남가주 거주자들의 경우 이메일 주소 q24sc1@mofa.go.kr 혹은 qesc2@mofa.go.kr로 네바다, 아리조나, 뉴멕시코 거주자의 경우 q24nvaznma.mofa.go.kr 그리고 남가주에서 백신 접종을 받았지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q24etcla@mofa.go.kr로 접수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에 영사민원 24에서 받은 예약증사본, 신청인의 여권사본,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 격리면제 동의서, 서약서,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재적등본, 주민등록본, 공적 서류와 결혼 혈족 증빙 서류 등의 방문 목적 증빙 서류, 그리고 예방접종 증명서 4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국내 가족관계 공적 서류로 직계가족임을 증명하는 것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로 증빙이 가능하며 관할지 내 거주를 증명하기 위해 운전면허증과 공과금 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면제서는 7월 1일부터 발급되며 격리면제 신청서 접수 후 자가격리 면제서를 받기까지 최대 3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은 1개월입니다. 이상수 법무형사입니다. 만 6세 이하는 정서적으로도 부모하고 분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격리 면제가 같이 됩니다. 근데 특히 이제 그 부모가 그 격리 면제가 된 상태에서 자녀도 격리 면제가 되는데 6세 미만은 6세 이상 18세까지는 격리 면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가격리 면제서를 소지하더라도 출국 시 출발 72시간 이내 한국 도착 직후 그리고 한국 입국 후 6일에서 7일 총 3차례에 걸쳐 PCR 검사를 진행합니다. 한경화 가족관계 영사입니다. 그게 만약에 말소가 됐다라고 하면 출생 연월일과 등록 기준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 만약에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은 증명서를 그 가족 거를 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원하는 그 이상적인 방법은 한국에 계신 직계 가족분이 그걸 떼셔서 이쪽에 이메일로 스캔본을 보내시면 그걸 출력해서 저희가 보면 되니까. LA 총영사관은 하루 최대 200명의 자가격리 면제 신청 예약 접수를 할 계획으로 신청자들에게 관련 문의를 전화로 하기보다는 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 사항을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또한 면제 신청서 접수를 공관 방문보다는 이메일로 하도록 권장했습니다. 자가격리 면제에 대한 세부 사항은 영사관 홈페이지 overseas.mof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애국에 헌신한 참석자들을 국빈급으로 예우하며 더 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오랫동안 애국의 유산을 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경복궁 앞 도로가 통제되고 경찰 호위를 받은 친환경 차량 25대가 줄지어 지나갑니다. 청와대로 들어서 영빈관으로 향하자 국방부 전통악대의 취타 연주가 시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전쟁 71주년을 하루 앞두고 초청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국빈급으로 예우한 겁니다. 저는 오늘 국빈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애국은 대한민국의 뿌리입니다. 최고의 예우에 유공자와 보훈 가족들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희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기 친작을 위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국가유공자 초청 행사로는 처음으로 훈포장을 직접 수여했습니다. 또 유공자 보상금과 수당을 꾸준히 늘리고 위탁병원과 보훈요양원을 통한 진료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해서 끝까지 최상의 예우를 다할 것이라며 오랫동안 애국의 유산을 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끝까지 최상의 예우를 다할 것입니다. 늘 건강하게 국민 곁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단됐던 청와대 초청 대규모 오찬이 처음으로 재개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새로운 거리두기에 맞춰서 대통령 초청 오찬 등 식사를 겸하는 행사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한 차례 결정을 미루었던 대선 경선 연기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오늘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댑니다. 송영길 대표는 연기 없이 현행 일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더는 결정을 미룰 수 없다는 송영길 대표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당 선관위가 구성되면서 사실상 선거 사무가 시작된 만큼 경선 일정도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오늘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대로 9월 대선 후보 선출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면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권은 그래도 당대표와 지도부한테 있는 것이지 그것조차도 당무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당대표의 존재 의미는 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권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지사 역시 물러설 뜻이 없음을 계속 밝힌 만큼 대선 180일 전이라는 당원대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술적으로는 손실일 수 있지만 우리 당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선 연기를 주장하며 의원총회까지 소집했던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반발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경선을 강행하는 건 집권 여당과 대권 후보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려는 정치 지도자는 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일은 본인들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막는 것이 올바른 정치 지도자의 자세다. 경선 일정 문제를 최고위가 아닌 당내 최고 의결기구인 당무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지도부는 수용 의사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달부터 2달 가까이 이어져온 민주당의 경선 연기 논란은 오늘 일단락됩니다. 하지만 경선 연기가 필요하다는 당내 여론이 여전히 거센 만큼 내용의 불씨는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정치 등판 시기를 저울질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 날짜를 오는 29일로 못을 박았습니다. 또 다른 야권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1년 3개월 만에 친정에 복귀했습니다. 야권의 차기 대선 지형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됐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검찰총장직에서 내려온 지 거의 넉 달 만에 윤석열 전 총장이 본격적인 정치의 길에 들어섭니다. 오는 29일 국민들에게 자신이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윤 전 총장 측은 어제 밝혔습니다. 대선 도전 뜻을 밝히는 자리일 텐데 장소는 윤봉길 기념관으로 택했습니다. 건국의 토대인 헌법 정신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라고 설명도 붙였습니다. 전원 정치에 의존하면서 생긴 피로감과 이른바 엑스파일 의혹 논란 등을 정치 참여 선언으로 돌파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윤 전 총장이 정치 시간표를 공개하면서 국민의힘 대권 레이스도 꿈틀대는 분위기입니다. 언급되시는 대선 주자들 외에도 지금 우리 당에 입당을 문의하시는 분이 있어서 많은 대선 주자분들을 또 영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발걸음을 재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같은 날 홍준표 의원도 1년 3개월 만에 국민의힘으로 돌아왔습니다. 당 지도부가 만장일치로 복당을 의결했습니다. 스스로를 집안의 맏아들이라고 지칭한 홍 의원은 정권 교체를 위한 미랄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과의 지지율 격차를 줄일 자신이 있다면서 윤 전 총장을 향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나라 통치하는데 검찰 수사는 1%도 안 됩니다. 나머지 99%는 검찰 수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최재형 감사원장은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상태고 황교안 전 대표도 30일 출판기념회를 열기로 하는 등 거론되는 주자만 9명. 야권의 대선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5시 48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바이든 대통령과 상원 의원들이 사회 기반 시설인 인프라 지출안에 합의했다는 소식 등으로 올랐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322.58포인트 오른 34,19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4.65포인트 뛰인 4,266,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97.98포인트 상승한 14,370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시장은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에 따른 지난주 낙폭을 모두 되돌렸습니다. 경제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물가 상승 압력이 일시적이며 연준이 긴축에 나서더라도 점진적으로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믿음이 확산하면서 주가도 안정되고 있습니다. 뉴욕 유가는 산유국 회의를 앞두고 수요 증가 기대에 상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22센트 오른 배럴당 73.3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투자자들은 증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제 재개에 따른 수요 회복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전날 발표된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는 761만 4천 배럴 줄어들며 시장의 예상치인 410만 배럴보다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원유 재고는 5주 연속 감소해 경기 회복에 따른 원유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오한다의 소피 그리피스 시장 애널리스트도 재고가 계속 감소하는 것은 시장이 타이트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라며 미국과 중국, 유럽 등지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일 열리는 석유 수출국 기구 플러스 산유국 회동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포함한 산유국들이 추가로 감산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공급 우려는 크지 않습니다.
그는 오펙 플러스가 8월까지 현 증가 추세를 유지한다면 시장은 이를 예상한 수준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강력한 단속으로 가상화폐 가격 변동성이 커졌지만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털이 가상화폐 관련 스타트업에 약 20억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벤처 캐피털 앤드리슨 호로비츠는 오늘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22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출시한다고 경제 전문 매체 CNBC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앤드리슨 호로비츠는 이 펀드의 투자 규모는 우리 앞에 놓인 기회의 크기를 말해준다며 가상화폐는 금융의 미래일 뿐 아니라 인터넷 초창기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을 모든 측면을 변화시킬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최대 주주인 앤드리슨 호로비츠는 2013년부터 암호화폐 관련 업체에 투자해왔습니다. 이번에 조성하는 펀드는 이 업체의 세 번째 암호화폐 관련 업체에 투자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부터 기지개를 켜는 월가 금융회사들이 사무실 출근 재개를 앞둔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대은행 JP모건 체이스는 어제 저녁 사내 메모를 통해 미국 내 전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하고 향후 접종 의무화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회사 측은 앞으로 모든 직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수도 있다면서 이는 법적 요건과 의료적, 종교적 합의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6월 24일 목요일 저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오늘 저녁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바람은 5마일에서 10마일 정도로 불겠고 밤 최저 61도까지 내려갑니다. LA 다운타운의 현재 기온 72도, 습도는 56%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이어지겠고 내일 낮 최고 81도에서 83도가량, 그리고 주말에는 기온이 조금 더 올라가면서 낮 최고 기온 84도에서 85도가량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내일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86도, 밤 최저 58도, 해안 지역은 낮 최고 70도, 밤 최저 59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오후 구름이 많이 끼면서 바람은 10마일에서 15마일 정도로 불겠습니다. 밤 최저 73도, 내일은 곳에 따라 구름 끼겠고 낮 최고 86도로 예상됩니다. 한편 서울은 오늘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전에 곳에 따라 구름 끼고 오후에는 흐리다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84도, 밤 최저 68도로 예상됩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 하셨습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 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공동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6시에 이브닝 뉴스 2부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잘 던지고 있었는데요. 경기 후반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 후반 관리가 중요한데 말이죠. 지금 불펜에는 누가 나와 있을까요? SMG가 있어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요. 네. 서울 메디칼 그룹. 말씀드리는 순간 불펜에서 나오는 SMG. 네, SMG가 인생 후반을 건강하게 지켜줄 겁니다. 네. 5스타로 인정받은 의료 서비스. 인생 후반에 확실한 구원이네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죠. 서울 메디칼 그룹.